이런 법 저런 법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발의된 법안이나 내지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 내지는 계류 중인 법안, 그래서 우리 생활에 뭔가 밀접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법률, 그런 법률의 내용들, 중요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는 그러한 어떤 코너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 저런 법입니다. 네, 자, 오늘 김동수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것인지요? 이제 4월 13일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이 열리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후보들을 포함한 또 전 국민이 좀 정말 조심하고 알아야 할 그런 법률인데요. 그게 어떤 법이죠? 그게 이제 일명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이요,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의 어떤 좀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선거운동 할 때 쓰는 그런 비용 말고요. 국가에다가 먼저 이렇게 보증금처럼 맡겨놔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기탁금이라고 불러요. 기탁금 제도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3억 원,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 뭐 시도의회 300, 시도지사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기탁금이 정해져 있어요. 적어도 이 돈이 있어야 이제 가는 거고요. 이게 선거 때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돌려받나요, 교수님?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무조건 돌려받는 건 아니죠. 아니죠. 국회의원 선거가 1,500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기탁금을 냈다가 어느 때 돌려받느냐? 100% 받는 경우가 있고 50% 받는 경우가 있는데 100% 받는 경우는 본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후보자가 유효 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얻어야 100%를 받습니다. 아, 네. 그런 그러나 기준이 있군요. 후보자가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일 때는 50%. 그런데 유효 투표수의 100분의 10 미만일 때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를 많이 못 받으면은 네. 그 사람을 난립한 후보라고 취급을 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죠. 그냥 나와서 했다라는 걸로. 그래서 기탁금 전혀 반환이 안 되는 거죠. 교수님, 그 공직선거법 위반했을 때 뭐 처벌이라든지 그리고 뭐 좀 사례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많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오시게 되면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뭡니까 사회단체, 종교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재향군인단체, 뭐 시족단체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에게 단체에다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제공해서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되면은 또 그런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들은 공직선거법 230조에 의해서 매수 및 이해 유도죄. 그러니까 이런 법률이 있는데 그냥 무식 중에 내 동창들한테 기부하는 거예요. 야, 동창에 너희들 뭐 식사 대금 줬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참 시비 걸면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좀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그 우리 선거 우리 모든 선거인단이 선거인들이 그 후보자들 벽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전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찍거나 하게 되면 훼손하게 되면 이것도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거. 투표권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그 정당의 후보가 얼굴도 보기 싫어 그래서 확 찢어버린다던가 그럼 안 되죠. 거기다 뭐 매직으로 그어놓는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후보자를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면 안 돼요. 후보자 비방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상대방이 사실관계가 있어가지고 비방했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엉뚱하게 사실관계 없는 내용을 비방했다. 이것도 후보자 비방죄 해가지고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선이 되고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들이 좀 몇 가지 있을까요? 기자님들이 더 아실 것 같은데. 뭐 사례 몇 가지를 들자면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인천에서 한 언론사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언론사가 이 후보 예정자 홍보성 기사를 게재했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근에 걸려들었는데
그 인터뷰한 사람이 잡지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게 주 수입원이었긴 했는데 특정 후보에 대해서 잡지 구입을 조건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써줘서 그게 기사가 이제 뭐 네네네. 잡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분이 걸려들었고 예, 그렇게 홍보해주면 안 되는데 홍보해서 그쵸. 예. 특정 후보를 저희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저희가 기사 하나 쓰는데도 되게 민감해져요. 기사 하나 잘못 쓰면 어떤 특정한 한 지역에서 한 후보에 대해서 유리하게 기사를 쓰면 그건 모두 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뭐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또 아까 뭐 얘기했던 거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정당 당원 집회를 이용해 가지고 부정활동을 한 게 최근에 있었는데 네. 한 지역에서 이제 환경봉사활동 및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당원들 와가지고 나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이것도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문제가 생겼고요. 예. 또 대표적인 사례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걸려든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셨는데 국회의원 선거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뭐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올 수가 없어.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았는데, 근데 마치 여론조사를 한 것 같이 자기가 좀 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 것처럼 허위로 관련 정보를 보고서처럼 만들어서 뿌렸다가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었죠. 방금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기관은 공정한 보도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8조에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은 자 지방직 공무원과 또 국가직 공무원 우리나라 100만 명의 공무원들은 이런 공직선거법에 공무원들의 중립 의무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선거권은 어떻게 될까요? 만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있죠. 그런데 피선거권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피선거권이요. 네. 뭐 대통령 40세 뭐 그랬던 것 그렇죠. 같은데. 대통령은 만 40세.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막 외웠었어요. 그거를 뭐 몇 살 해야 그럼 된다고. 국회의원은 25살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25세인데 네. 국회의원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거지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뭐 시도지사라든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그렇군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당에서 지금 동창회 이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을 시키는 거지, 수시로. 그런데 저 어제 갔는데요.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은 공제 사실이 아니에요. 계속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시험을 보든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넘어간 그 후보자에 한해서 후보 자격을 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엄벌에 처해야 돼요. 정말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가 안 걸려서 상대 후보가 이 후보한테 그런 것들에 밀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지역 일꾼 또는 입법을 할 수 있었던 분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그렇죠. 않게끔 네. 그렇게끔 잘 감시해야 되는 의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개인적인 자질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선거에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이런 법을 안 지키고 몰래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뭐 경찰이든 아니면은 뭐 정부든 아니면 뭐 어떤 단속 기관이든 또는 그거를 뭐 기자든 또 뭐 사회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좀 눈으로 지켜보고 그거를 좀 다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정착시켜보는 게 좋지 결과적으로 않을까 싶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정치를 기대하려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